결심. 오세정이에요. 이경민입니다. 언니, 우리 과장님 엄청 좋으신 분이거든?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안 가니? 벌써 이렇게 쫓아내는 거야? 응, 나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방경주를 일찌감치 쫓아낸 오세정은 사진보다는 약간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역시 보정의 힘은 굉장했다. 하지만 그다지 차이가 심하진 않았다. 오세정은 민트초코 프라푸치노를 시원스럽게 먹더니 대뜸 내게 자기의 가게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나도 상당히 궁금하던 터여서 오세정의 가게로 갔다. 아파트 단지와 남자중학교 사이에 있어서 상권이 굉장히 좋았다. 오세정은 임시 휴업이라고 붙여놓은 A4 용지를 떼지 않고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망설임이 한 번도 없었다. 시원시원한 사람이었다. 그냥 학교 앞에 분식집이었는데 특이한 점이라면 메뉴에 김밥이 없다는 거였다. 내가 메뉴판을 한참 보고 있자 혜정씨는 정말로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거기 메뉴 중에 떡볶이 빼고는 다 되는데 떡볶이는 불려놓은 떡이 없어서 당장은 안 되거든요. 아니요, 그래도 소개팅인데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첫날부터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럴까요? 그런데 배는 안 고프세요? 특별한 날인데 밥은 좋은 데 가서 먹어요. 매일 다른 사람 맛있는 밥 차려주는 사람인데 이런 날은 맛있는 거 대접받으면 좋잖아요. 말을 되게 예쁘게 하시네요. 저도 세정씨가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오세정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날 한참 동안 관찰했다. 내 안에서 뭘 알아보고 싶은가 했더니 기습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어때요, 우리 가게? 좋네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손님이 많아요? 손님은 그럭저럭 많은 편인데 우리 가게는 전체적으로 싸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앞으로는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울게요. 경주가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해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경주가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늘 남편 자랑을 하더니 과장님 보고 나서는 과장님 이야기를 계속해서요. 제가 세정씨 과장도 아니고 그냥 경민씨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어머나, 그렇네요. 이 사람과 닮았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나는 복권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세정씨는 그게 무슨 문제냐며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면서 굳이 괜찮다는 나를 끌고 가서 기어이 자동 복권 5,000원치를 사줬다. 뭐 먹을까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전 별로 가리는 편은 아니에요. 중국 요리 먹을까요? 중국 요리를 좋아하세요?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을 땐 늘 중국집을 가죠. 왜요? 대접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탕수육, 깐풍기, 양장피 말고 먹어본 중국 요리가 거의 없거든요. 정말 그렇네요. 나도 그래요. 난 동파육이랑 난자완스도 먹어봤어요. 유산슬도 먹어봤구나. 전가복도 먹었네. 그럼 칠리새우는요? 맛있어요? 네, 먹으러 가요. 칠리새우를 시키고 가지튀김도 하나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데 혜정씨가 뭔가를 고민하더니 공깃밥을 시켜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서 그래도 된다 했더니 자기는 먹는 걸 좋아하고 양이 많다는 소리를 털어놓았다. 잘 먹는 사람이 좋다. 나도 대식가는 아니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공깃밥 2그릇을 주문했더니 짜차이 말고도 김치를 따로 가져다 줘서 괜히 고마웠다. 음료를 시키고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다. 혜정씨는 자신이 내 마음에 드는지 물었고 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어디가 좋으냐는 말에 난 원래부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말해줬다. 선한 인상,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성품, 음식 취향, 크지 않은 키, 대화가 통해야 하는 점, 너무 어리지 않은 나이 같은 내 조건을 하나하나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 그렇게 조건이 많아서 어떻게 장가를 가려고 그러세요? 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튀김집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잘 먹는 나를 좋아해줘야 해요. 경민 씨는 통과. 그런데 혹시 내가 갑자기 많이 좋아해도 타박하지 말아야 해요? 그건 약속. 손가락을 내미는 세정씨에게 난 같이 손가락을 내밀었고
약속을 하자마자 몹시 진지하게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고 손바닥을 펴서 복사라고 외치는 그녀가 적잖게 마음에 들었다. 좀 호들갑스럽긴 했지만 가지튀김과 칠리새우에 끊임없이 감탄하는 태도도 좋았다. 이런 사람이 왜 남자가 없을까 의심될 정도였다. 내일 쉬는 날인데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말에 나는 결국 세정씨의 튀김집에 끌려가서 강제로 그녀가 만든 오징어 튀김에 마요네즈 소스를 찍어 먹어야 했다. 이런 날에 술이 한 잔 없어서야 되겠냐면서 술을 사오려는 그녀에게 난 귀를 치료하고 있어서 술은 먹지 못한다는 말로 겨우 그녀를 말렸다. 멋대로고 자기 위주였지만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그녀의 과함은 귀여운 인상 때문인지 억지나 땡깡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기숙사로 돌아왔다. 물을 마시려고 식당에 갔더니 타군과 차장님이 TV를 보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서 누웠다가 세정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는지 답 메시지가 오지는 않았다. 좋은 여자였다. 무슨 일을 벌일지 몰랐지만 그만큼 기대가 됐다. 분명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일 것이다. 과하게 좋아해도 이해해줘야 한다니 얼마나 좋아해주려고 그러는 걸까. 방경주에게 되게 마음에 든다는 문자를 보냈고 곧 전화가 와서 짧게 오늘 있었던 일을 브리핑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좋아해줘서 방경주가 공장에서 유일하게 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별일도 없었지만 공장을 한 바퀴 돌면서 직원들의 화장실 교대를 해줬다. 내 입장에선 한 30분만 고생하면 되는 일이지만 직원들은 식사 교대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 시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마운 일이 될 것이었다. 햄 캡의 재료는 바뀌어 있었다. 광택을 위해서 넣은 게 분명해 보였던 대전 방지제는 뺐지만 염료인 마스터 배치는 종류가 다른 것을 쓰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햄 캡의 근무자가 복귀하고 나서 기계 위로 올라가서 염료통을 확인했는데 언젠가 시험용으로 들어온 마스터 배치였다.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누군가 치웠는지 전에 있던 자리에는 보이지 않았다. 원료 창고까지 가서 바뀐 염료를 찾았다. 명성화학에서 나온 제품이었다. 아마도 포당 5,000원 정도도 차이가 나질 않을 것이다. 햄캡은 수량이 많은 제품도 아니었다. 그보다 원청업체의 품질부를 통과하고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지가 궁금했다. 부장이 제일 잘 알겠지만 일을 벌인 건 팀장이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과장, 주말인데 무슨 일 있어? 햄캡 마스터 배치 바뀐 거요. HJ 식품 품질 보증부 통과한 거예요? 아니, 왜 삼촌, 부장, 그 정도면 통과한다던데? 왜 그렇게 까탈스러워? 반품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대전 방지제도 뺐던데 이렇게 조건을 바꾼 거 제과 쪽에서 아느냐고요. 아니, 그걸 이 과장이 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왜요? 그거 10포 해봤자 금액차가 5만원밖에 안 될 텐데요. 재생수지도 6톤은 반납하지 않으셨던데 그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왜 제품의 수준을 낮추려고 그러세요? 경영상 판단이니 그리 알아. 사장님도 아세요? 왜? 사장님이 알아야 해? 아니요, 끊겠습니다. 골이 아팠다. 리베이트를 먹어도 좀 더 세련된 방식이 있을 것이다.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차라리 우리에게 납품하는 업체의 수익을 늘려서 그 차익을 받아먹거나 하는 쪽으로 진행하거나 하는, 적어도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회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움직임 속에서 흘러가는 것 같아 몹시 기분이 나빴다. 팀장과 갈라서거나 욕을 먹고 쫓겨나더라도 일단 이 사태에서 내 책임은 피해야 한다. 난 1년의 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실장과 사장의 이메일로 보냈고 공용 카톡방에도 이 사실을 공론화시켰으며 카톡의 화면 캡처도 해뒀다. 개인 이메일로 들어갔더니 이력서를 보낸 업체 2군데에서 모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와 있었다. 정 안 되면 떠나야 한다. 비리는 정말로 내 취향이 아니었다. 야간 작업자 간식을 준비해두고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방경주의 전화가 왔다. 과장님, 제가 왜 전화했을까요? 세정씨랑 통화했어요? 딱 알아맞히네. 재미없네요. 실은 지금까지 언니랑 통화를 했거든요. 이렇게 나오래?
1시간 반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한 이야기 하고 또 하고 사귀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는데 서로 좋은 감정인 건 맞는 말이니 뭐 그렇게 말해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참, 복권을 확인해 보셨어요? 언니는 행운의 여신인 자기가 선물했으니까 5,000원이나 5만 원은 맞을 거라고 단단히 믿고 있는 눈치던데요. 미안해요. 전화 맞춰야 해요.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네, 무슨 일인지 전화하고 나서 꼭 알려주셔야 해요. 네, 끊을게요. 사실 사장에게 전화가 오진 않았다. 그냥 너무 수다스러운 방경주에게 지쳐서 좀 쉬고 싶을 뿐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윙 하는 이명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익숙해진 탓인지 이명을 점점 의식하지 못하게 됐다. 귀가 가려워서 손가락으로 살살 긁다가 귀이개를 찾아서 귓속을 팠다. 난청이 생긴 뒤로는 한 번도 귀를 파지 않았다. 그래도 병원을 찾을 때마다 귓속을 흡입기 비슷한 것으로 청소해줬기 때문에 귀지가 있을 리 없었지만 이상하게 귀가 가려웠다. 누가 내 욕을 하나 했더니 정말로 사장에게 전화가 왔다. 사장은 대뜸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고 난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말했다. 사장은 갑자기 벌컥 화를 냈다. 이 과장이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 멍청한 놈이 일을 치기 전에 막았어야지. 네? 팀장님은 제 상급자입니다. 거기다 이미 말렸는데 저 모르게 일을 강행한 거라 저도 지금 들어와서 확인해보고 알았습니다. 멍청한 놈.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일단 지금 생산하는 햄캡 중단하고 요거트컵 생산하겠습니다. 알았어. 그거 다 정리하고 보고해. 왜 사장이 내게 화를 내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좀 질렸다. 모든 일이 내 책임이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직에 대한 결심이 좀 더 확고해졌다.